여러분, 좋은 삶이란 과연 뭘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쾌락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쾌락의 철학, 쾌락주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쾌락. 이게 과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쾌락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덫이 되기도 하죠.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이 쾌락의 두 얼굴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길고 험한 항해에 정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 꿈에 그리던 섬이 딱 나타난 겁니다. 거의 낙원 같았죠. 그리고 그곳에는 뭐랄까 영원한 쾌락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로토스라는 열매였습니다. 선원들이 그걸 한 입 딱 베어 무는 순간 와, 그 달콤함에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굳은 다짐,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그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쾌락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그 달콤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죠. 오디세우스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더 먹겠다고 하는 선원들을 억지로 정말 말 그대로 질질 끌어서 배에 다시 태워야만 했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쾌락은 종종 어떤 도덕적인 위험과 연결되곤 합니다. 쾌락의 함정이라는 이 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오래된 경고가 또 다른 아주 유명한 고대 이야기에서도 정말 소름 돋게 반복됩니다. 이번엔 플라톤의 국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기게스의 반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게스라는 평범한 양치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반지를 하나 주어요. 근데 이 반지가 자기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반지였던 거죠. 자, 이제 아무도 자기를 볼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기게스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왕비를 유혹하고 왕을 죽이고 결국엔 자기가 그 왕자를 차지해버리죠. 어때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라지니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쾌락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는 예시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철학적인 질문이 정말 묵직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의견이 갈려요.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기계수처럼 행동했을걸. 인간은 원래 욕망에 끌리게 돼 있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박하죠. 아니야. 진짜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자,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에 더 공감하시나요? 자, 지금까지는 쾌락을 좀 부정적으로 위험한 함정처럼 보는 관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해답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쾌락주의라는 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하면 막 방탕하고 문란한 삶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쾌락을 피해야 할 유혹이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선으로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가장 현명하게 추구할 수 있을까? 이걸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상인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쾌락을 현명하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을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 학파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쾌락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지배해버려라. 라고 주장했죠. 바로 이 사람이 키레네 학파를 만든 아리스티포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스승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는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쾌락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이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철학을 만들어 나갔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로 딱 정리됩니다. 나는 소유한다. 하지만 소유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쾌락을 마음껏 즐겨라. 하지만 절대로 그 쾌락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로토스 열매에 빠져서 집도 잊어버린 선원들 있죠? 바로 그렇게 쾌락에 잡아먹히는 삶, 그걸 가장 경계했던 거죠. 키레네 학파의 철학, 생각보다 되게 명쾌해요.
이 사람들은 즉각적인, 특히 육체적인 쾌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쾌락과 고통이야말로 무슨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몸으로 느끼는 가장 확실한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함을 경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쾌락 앞에서든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말해요. 자, 이 쾌락, 이걸 얻으려고 내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진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페라리를 운전하는 그 짜릿한 즐거움. 너무 좋죠? 근데 그걸 사려고 앞으로 5년 동안 매주 80시간씩 죽어라 일해야 한다면? 과연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마 아리스티푸스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해법입니다. 바로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라는 건데요. 아리스티푸스가 쾌락을 지배하려고 했다면 한 세기 정도 뒤에 나타난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삶을 단순화하는 거죠. 재밌는 게 요즘 우리가 미식가를 에피큐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진짜 철학은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위해서 훨씬 더 신중하고 절제된 쾌락을 추구했거든요. 에피쿠로스 철학의 진짜 핵심은 욕망을 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세요. 권력이나 명예처럼 가져도 끝이 없는 그런 헛된 욕망은 아예 피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고급 음식이나 명품 옷처럼 자연스럽긴 한데 굳이 없어도 되는 욕망은 가끔 즐길 순 있지만 절대 집착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그가 진짜 집중한 건 뭐냐? 바로 자연스러우면서도 꼭 필요한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 잠잘 곳, 그리고 친구 같은 것들이요. 딱 이것들만 채워져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 그 평온함이야말로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진짜 쾌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쾌락, 즉 동적 쾌락이에요. 이건 배고플 때 막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욕망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죠. 하지만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로 고요한 쾌락, 즉 정적 쾌락입니다. 이건 식사를 다 끝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상태,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 고요한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가 원했던 최종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철학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거 사, 저거 사 하면서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이럴 때 에피쿠로스라면 이렇게 묻겠죠. 잠깐, 그거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헛된 욕망 아닐까? 또 요즘 번아웃 시대라고 하죠. 성공을 위해서 막 나 자신을 갈아넣잖아요. 이걸 본 아리스티포스는 아마 이렇게 경고할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쾌락,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진짜 가치가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우리 맨날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좋아요 알림이 뜰 때 느끼는 그 짜릿함, 이게 과연 잠깐의 동적 쾌락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평화, 그 정적 쾌락을 오히려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아리스티포스처럼 욕망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걸 현명하게 통제해서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는 지배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피쿠로스처럼 애초에 욕망을 최소화해서 고통 없는 평온함을 추구하는 단순함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쾌락들,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진정한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무작정 쾌락을 쫓는 것보다 그 쾌락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